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정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도 토요일 낮 3시에 여러분들과 허리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께 문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자기 허리 통증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여태껏 강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그 그림과 함께 체계적으로 이해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국 의학이라는 게 안녕하세요. 의학이라는 게 결국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양성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실제 교과서로 배운다기보다는 환자를 보면서 배우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즉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불편하신 분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시는 것 자체가 실은 여러분들이 자기 통증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직접 아프고 자기 증상에 대해서 되게 객관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편감이나 다른 사람의 통증에 대해서 의사가 어떻게 설명한지를 들으시는 것이 어쩌면 자기 자신의 증상을 잘 이해하시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꼭 큰 문제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허리 통증 전반이나 자기가 구체적인 질문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진료라고 보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이러이러한 조건 컨디션에서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판단 내는 게 확률적으로 더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들으심으로써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질문 주시고 보충 질문 같은 거 주시면은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2차 소견이니까 꼭 통증 자체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셨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서 진료 받았던 경험과 비교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가 되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 받으셨더라도 그 내용 자체를 설명을 주시면은 병원 이름은 노출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시면 제가 좀 편안하고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설명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여태껏 했던 강의는 이런 식으로 허리 자체에 대해서 물론 제가 이거 말고 허리 자체에 대한 질환과 질환의 이해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는 한 14번 정도에 걸쳐서 제가 지난 한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께 강의를 드렸던 내용이 있고, 오늘도 여전히 그 강의 자료들을 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뭔지 제가 강의 내용과 함께 그림과 함께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서 여러분 상태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척추 자체에 대한 강의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저는 척추 치료에서, 허리 치료에서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과 생활 습관 교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치료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 주사, 시술 같은 것들은 근본적인 경과를 바꾼다기보다는 환자분들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대중적인 치료이고, 언제나 치료의 중점은 생활 습관 교정과 꼭 필요하다면 수술하는 이 두 가지의 치료의 중심이 찍혀 있어야지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재활에 대해서는 제가 운동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배의 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습관. 이게 배의 힘줄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호흡법이기도 하고요. 이게 실은 코어 강화에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걷기. 걷기 운동을 하고 바르게 걷기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걷는 것 자체가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걷는 걷기의 부분도 있고, 정신과적으로 어떻게 걷는 게 좋은지도 있고, 또 내과적으로 어떻게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지 걷기 하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허리 재활의 관점에서 하나의 영상을 찍었고, 그 운동의 관점에서 두 가지의 영상을 촬영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요번 달 말쯤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할 생각이지만 허리를 숙이는 것을 어떻게 숙여야 되는지, 물건은 어떻게 드는 게 안전한지, 결국 이게 코어 근육의 강화랑 보다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렸던 바가 있고요. 결국 생활습관 교정은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운동들을 너무 엄숙하게 진행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결국 통증이 심할 때는 수술 직후라든가 그럴 때는 엄숙한 운동이나 재활로 관리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 취미가 될 수 있는 운동이 되어야지 저는 진정한 생활 습관의 교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등산 크리에이터님과 등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필라테스 선생님이랑 어떤 식으로 필라테스를 활용하면 보다 더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아플 때 어떻게 하면 운동 강도를 조정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운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 크리에이터님과 함께 수영에서 허리를 어떻게, 수영이 허리에 좋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강의하신 뭐 등산이나 수영이나 뭐 걷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이클 크리에이터님과 함께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사이클을 이용해서 어떻게 허리 건강을 도모할 수 있고 유산소 운동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사이클 크리에이터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여러 운동, 뭐 테니스, 골프, 뭐 그런 쪽으로도 어떤 식으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꾸준히 정보를 드릴 생각이니까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 답해 보도록 할게요. 예, 은혜와 사랑이님, 허리 왼편에만 아픈 경우는 왜 그런 것일까요? 요추는 트위스트가 안 되는 걸까요? 회전되는 범위는 흉추만 있는 건가요? 의아내상님은 좀 전문적인 질문을 주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환자분 제가 제일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언제나 좋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 내용에서 뭐가 정확하게 있는지 제가 잘 모르는군요. 지금 보니까. 제가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협착증 허리 수술 2번 생각하자. 저 감압술을 협착증 치료에서 감압술 위주로 치료해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강의했던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아픈 부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한 장의 슬라이드인데요. 네. 결국 협착증, 허리의 왼편만 아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언어의 그 마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 허리를 어디까지 허리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용적으로 쓸 때는 허리가 아픈 거랑 엉치가 아픈 거를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는데요. 보통은 진짜로 허리 쪽이 불편하신 분이시라면은 제 강의를 꼭 보시고 내가 허리 쪽이 불편한지 엉치 쪽이 불편한지를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외래 진료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이 엉치 쪽이 아프신 거를 골반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고관절이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 자체는, 고관절 자체는 몸통의 앞쪽의 해부학적 구조상 몸쪽의 앞쪽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골반이 있고 고관절은 몸의 앞쪽에 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뒤쪽 볼록한 부위가 아프신 거는 엉치가 아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은 골반 내부 장기도 내부 장기는 복부, 배 쪽에서 훨씬 더 가깝고 안쪽에 모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골반 내부 통증이 엉치가 먼저 아플 확률은 거의 없고요. 고관절 통증도 앞쪽 사타구니 쪽이 아프지 않으면서 엉치 쪽으로 통증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실은 자기가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고관절, 그러니까 허리가 내가 아픈 게 실제로 허리인지 엉치인지를 구분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면서 판단을 하시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도 내가 허리가 아픈지 엉치가 아픈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좀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의 진료를 받으실 때 치료에 대한 효과나 그런 것들이 전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허리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크기가 크지가 않습니다. 한 요 정도 한 5cm, 7cm, 그래서 제가 센치는 정확히 5에서 한 7cm 사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허리 자체가 아플 때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오른쪽, 왼쪽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만 허리가 아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확률이 큽니다. 가운데가 아프다. 가운데가 주로 아픈데 약간 옆에가 아픈 것 같은 거는 허리가 아픈 걸 수가 있는데요. 통증 자체가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구분되실 정도면은 많은 경우에 통증의 위치가 엉치 쪽이 아픈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갈비뼈가 아픈 경우는 그보다 상당히 좀 위쪽이고요. 그래서 허리가 왼편이 아프신 것 자체가 높은 확률로 이 벨트 라인 근처시라면은 허리가 아프니까 그 척추뼈 가운데 있는 허리뼈 자체가 아픈 게 아니라 엉치 쪽에서 통증을 느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엉치 쪽에서 통증이 느낀 거는 가장 큰 거는 신경성 방사통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물론 후관절 쪽에 관절 쪽에서 통증도 약간 이쪽으로 뻗쳐 내려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언제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의사들이 의사를 교육할 때는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 세 번째 가능성을 다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환자분들한테 임상적인 팁을 드릴 때는 언제나 첫 번째 가능성 위주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자기 질환을 오해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가능성 위주로 설명드린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첫 번째 가능성으로는 엉치 쪽이 불편하신 거는 신경 쪽이 눌리는 신경성 통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왜 왼편만 아프냐? 후관절이 왼쪽만 망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왼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자극받아서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요추는 트위스트가 안 되나요? 안 되는 걸까요? 회전 범위는 흉추가 있는 거가 일반적으로 뭐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흉추는 주로 회전하게 생겨 있습니다. 갈비뼈가 있기 때문에 몸통을 돌려보시면 아시지만 척추는 그 모양상 흉추는 회전 운동이 주로 일어나고요. 요추는 회전 운동은 비교적 적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후관절 자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 구조상 돌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돌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회전이 전혀 안 일어나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어차피 일반적인 의미로 판단하는 게 임상 의사들이고 일반적인 환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으시거든요. 그래서 회전 범위는 흉추에서 주로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측 방형근이 아픈가 왼쪽 요 방형근 그 피디님 괜찮으시다면 요 방형근이 뭔지 좀 검색해서 저한테 좀 가르쳐 주셨으면 그러니까 한글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근육통이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육통은 기본적으로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갈 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 근육에만 선택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긴 매우 어렵습니다. 즉 왼쪽 요 방형근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결국은 쿼드라투스 럼보 엉덩이뼈 그림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어딘지 알겠습니다. 제가 요 방향근이 어딘지 봤고요. 그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방사통이 일어나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 방향근이 있는 곳 자체가 여기보다 약간 더 위쪽인데요. 여기보다 약간 더 살짝 더 위쪽인데 보통 이런 경우는 영역이 넓다는 뜻이거든요. 환자분이 그 근육이 아프다고 영역이 넓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 근육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일으키는 게 방사통 계열의 통증일 가능성이 전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어떤 진단을 할 때 저 의사로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디가 아픈지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떨 때 아픈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자극을 가했을 때 어떤 형태일 때 통증이 일어났는지로 그걸 한 번 더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의학적 지식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어디가 아픈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으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단 약간 낫긴 하지만 그거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중요한 게 어떤 동작을 할 때 불편한지입니다. 보통 척추는 결국 힘을 받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척추의 힘을 받을 때, 어떤 자세일 때, 어떤 동작을 할 때, 어떤 빈도로 통증이 나타나는지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진단에서 매우 중요한 거고요. 실은 MRI, 엑스레이, CT 찍고 나서 그거의 해석에 도움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의아내사랑님의 통증은 신경 자극에 의한 방사통의 일종일 가능성이 첫 번째로 가장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통증의 가능성이 있으신데요. 한쪽 후관절만 퇴행성 변화로 아프실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양쪽 통증이 같이 발생해서 조금 더 흔하기 때문에 저는 방사통을 첫 번째 원인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압록강 700리 순정님,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자세로 앉아야 허리에 가장 좋나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환자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바르게 서지 못하는 사람이 바르게 앉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르게 서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재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떻게 걷는 게 바르게 걷는지에 대한 느낌이 먼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으로 쓰시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바르게 걸을 때 척추 정렬이 발라지는 느낌을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으로 쓸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느낌을 유지한 채 앉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그 소파에 앉을 때 가장 좋나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좋나요라는 질문은, 어떻게, 소파에 안 앉는 게 허리에 더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소파는 푹신하기 때문에 요추 전만이 소실되게 앉는 거기 때문에 소파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허리에 가장 좋은 소파가 존재하긴 좀 어렵습니다. 자기 골격이나 그런 구조에 따라서 어떤 소파가 더 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자기가 했을 때 순간적으로 편하게 느끼는 게 꼭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허리는 기본적으로는 허리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눕거나 서라고 말씀드리지 앉으라고 말씀을 잘 안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소파에 앉을 때 어떤 자세로 앉는 게 좋은지 고민하시는 거는 조금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생각이 아니실까 싶고요. 일단 소파에 앉으실 때는 언제나 신경 쓰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장 자기가 해서 편한 대로 앉으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전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리지아님, 고관절 수술 후 허리 통증이 심하고 자려고 누우면 뭔가 기분 나쁘게 아파요. 무슨 상황일까요? 예. 고관절 수술하고 허리 통증이 심하고 자려고 누우면 아프시다고 그러셨는데,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고관절 수술은 거의 대부분 인공고관절 수술,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정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관절적 질문을 주셔도 너무 전문적인 건 아니면은 허리랑 연관 있는 관절적 증상도 제가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관절 수술 후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환자분 말씀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고관절에 수술한 이유가 무혈성 괴사이거나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특히나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이 허리에 퇴행성 관절염이 전혀 없으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골격계의 노화는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면이 있기 때문에 고관절에 그 퇴행성 관절염이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이 됐다면 허리에도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기존에 협착증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술이라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요, 보통 대부분 근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고령 환자 협착증에서도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세가 드시면 근력이 떨어지시고요. 근력이 떨어지면 있던 협착을 잘 못 견디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 자체가 받아주면서 협착을 좀 견디는 부분이 있는데 후리지아님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 떨어지시면서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신 부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협착증 또는 협착증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진 통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보통 뭔가 기분 나쁘게 아파요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대부분 신경성 통증을 좀 느끼시는 거의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약을 쓸 때는 보통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증에도 질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엉덩이를 세게 맞는다고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서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극심하진 않더라도 신경 자극이 되는 통증이 크면은 항우울제 처방이 같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신경 자극이 되는 통증은 기본적으로는 우울감이나 기분 나쁜 느낌이 훨씬 더 잘 옵니다. 그래서 후리지아님의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은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근력이 떨어지시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협착증이 잘 관리가 안 되시면서 신경 자극성 통증이 나타나신 경우의 가능성이 제일 크시고요. 일단은 근데 고관절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죠. 어차피 약물이 있으실 테니까 너무 힘드신 것만 아니시면은 허리의 근력이 좋아지고 보행이 되면서 저절로 줄어들 가능성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고관절 수술 후 근력이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생긴 문제가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지켜보시고요. 계속 그 증상이 계속 진행이 되신다면은 그때는 협착증이 혹시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은혜와 사랑님이 또 질문 주셨네요. 선생님, 척추는 구부리고 피면서 강해진다는데 맞나요?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필라테스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분절 운동 그런 식으로 하면서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허리를 강하게 하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해진다는 게 무엇이냐? 허리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말 안에 있는 겁니다. 허리라고 말하지만 실제 요추와 엉치 부분이 있듯이 우리가 허리가 강해진다고 말하지만 허리를 구성하는 요소는 신경, 뼈, 연골, 인대, 근육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운동하면은 척추를 구부리고 펴면서는 뭐가 강해질까요? 누구나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강해지는 건 근육입니다. 보통 우리가 운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근육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힘줄은 운동으로 강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인대도 운동으로 강하게 하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뼈랑 그냥 잡아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면 인대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지 인대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구부리고 피는 동작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허리 주변에 근육이 강해집니다. 그걸 자체를 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실질적으로 허리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허리 운동 강의 제가 8번째 허리 운동으로 치료하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강한 근력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근력이 강한 사람이 허리가 안 아프다면은 무거운 거 드시고 막일 하시는 분이 허리가 가장 안 아파야 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근력은 힘을 많이 쓰면 무조건 강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허리가 더 많이 아파요. 핵심은 뭐냐면 협응력입니다. 결국 등 쪽 근육과 배 근육, 허벅다리 근육, 심부 근육, 넓은 의미에서 코어 근육이 얼만큼 협응을 잘 할 수 있으면 안 아파지는 거지. 의학내상님이 물어보신 강해진다는 게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능력의 가능성보다는 허리가 잘 아프지 않게 되는 걸 강해진다라고 표현하셨을 가능성이 전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안 아파지는 거를 허리가 강해지는 거라고 보신다면은 협응력이 필요하신 거지 근력이 필요한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가 허리 근육 호흡 조절하면서 배 근육이랑 등 근육이랑 같이 단단하게 만드는 이 기본조차가 잘 안 되시거든요. 대부분. 이 기본이 다 되고 나면 이제 등 자체의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실은 필라테스를 아주 숙련되게 하시는 분들은 호흡 조절이 되게 잘 되시고요. 언제나 배랑 등, 허벅지를 같이 쓰는 능력이 뛰어나세요. 이제 그런 기본적인 협응력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신 분들은 분절 운동 뭐라고 부르는 등 쪽 근육을 따로 강화하기 위한 운동들이 척추를 전체적으로 통증이 생길 능력도 가능성도 좀 줄여지는 형태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배에 힘주는 습관조차 안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등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허리를 강하게 만드는 운동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도전적인, 상당히 좀 위험 부담이 있는 운동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요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협응력이 좋아지는 게 허리가 강해지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탱크님, 협착증 수술한 지 4개월이 되어 가는데 엉치 통증은 70% 정도 사라졌는데 오른쪽 고관절 쪽 통증이 사라지지 않네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다른 치료가 필요할까요? 예, 탱크님 질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허리 협착증 수술하고 4개월 되셨는데 엉치 통증은 70% 사라졌는데 오른쪽 고관절 쪽 통증은 사라지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이 고관절 쪽 통증이 나타나는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뭐 아까 뭐 같은 그림이긴 한데요. 협착증 수술이 지난 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감압이 되고 나면은 신경 자체가 눌린 게 풀리고 되면은 운동신경, 감압신경 이거는 뭐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닌데 임상적으로 이 정도 감으로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이 돌아온 건 한 3개월 정도면 한 80% 정도까지는 돌아온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에 한 80% 정도까지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이 회복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협착증 수술하신 지 4개월이 됐는데 엉치 통증은 70%. 보통 엉치 통증이 신경 눌린 통증이고 보통 이거는 환자분들이 방사통 요소랑 같이 사라지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협착증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거를 후관절을 적게 건드리고 감압을 해주면은 이 후관절을 건드린 것 때문에 생긴, 그러니까 요통과 후관절 쪽에서 생기는 통증도 엉치 통증으로 환자분들이 느끼시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유압술이나 좀, 그러니까 허리에 좀 뼈를 많이 건드린 형태로 감압술을 하거나 허리 유압술을 한 경우에는 뭐 인접분절 퇴행 초기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감압술을 하면서 뼈를 많이 건드린 경우에는 방사통은 사라졌는데 엉치 통증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만약에 그런 경우시라면 이거는 재활로 그 증상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여서 남은 엉치 통증을 조절해 보려고 노력하실 만한 시기가 되신 겁니다. 4개월 정도 지나셨으면은. 그래서 이게 결국 내가 허리에 힘이 떨어질 때 엉치 통증이 남아있는 부분이 좀 더 커지는 양상을 보이신다면은 내가 재활해서 상당히 좀 더 노력할 부분이 있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른쪽 고관절 쪽에 통증이 사라지지가 않네요. 보통 환자분이 엉치랑 고관절을 구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고관절을 앞쪽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보통은 고관절 쪽이 물론 그 상부 요추에서 신경이 눌리면은 고관절 쪽, 사타구니 쪽에 통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실제로 고관절에서 생기는 고관절 통증은 무엇을 특징으로 하냐면은 딛는 순간 아픕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딛는 순간 고관절의 통증이, 그러니까 걷다 보면 아파지는 게 아니라 체중을 딛는 순간 아픕니다. 고관절 자체의 통증이 원인이 있으시면. 딛는 순간 아픈 요소가 있으신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또 고관절 자체의 통증 원인이 있으신 분들은 개구리 다리가 잘 안 됩니다. 책상 다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완전히 벌리는 자세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 두 가지에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혹시 고관절 쪽에
별도의 문제가 있으신지 한번 평가받아 보시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환자분이 원래 있었던 통증인데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허리 통증을 좋아지기 위해, 그러니까 엉치 통증, 남아있는 통증이 좋아지도록 환자분이 스스로 노력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힘을 가했을 때 남아있는 통증의 변화가 없으시다면은 그거는 뭐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협착증 수술하고 4개월이면은 그렇게 무리한 일을 안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 고관절 자체에 통증이 생기시려면은요, 허리 때문에 생긴 경우는 아주 극심하게 신경이 많이 울려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4개월 전에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조심스럽게 크지 않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좀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숙님, 일주일 전에 왼쪽 발가락 4, 5번이 저려서 요추 4, 5번에 염증 주사 맞았는데 지금도 저리고 예전보다 아래쪽인 왼쪽 골반통이 생기면서 하열이 생겼는데 다시 내원해서 염증 주사를 또 맞아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예, 많이들 겪는 일이세요. 일단은 환자분께 주사 치료를 하고 하열이 생겼다는 건 높은 확률로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차피 환자분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통증이라면 모르겠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하열이 생기시는 상황이시라면은, 생길 경우라면은 굳이 의사들 대부분은 주사 치료를, 그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뭐 다른 약제들 위주로 조절을 해 보시는 편이 어떠실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왼쪽 발가락이 저려. 그리고 환자 통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왼쪽 발가락이 저렸고 왼쪽 저런데 주사 맞고 왼쪽 골반통이 생겼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보통 요건 어떤 확률이 더 높으시냐면요, 왼쪽 발가락이 심하게 저리고 엉치 부분에도 같이 통증이 있었는데 주사 치료를 하고 발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의 통증은 상당히 감소했고 엉치 쪽에 남아있는 통증을 느끼시는 거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여러분들은, 환자분들은 자기 통증이 생기면 그걸 100% 믿으시는데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뜻, 그러니까 믿으시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논리적으로 생길 수 있는 순서에 맞게 생기는 거는 그걸 가지고 다른 논리를 전개해도 되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상당히 줄어드셨을 가능성이 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사는 제대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약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환자분께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내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더니 하열한 적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시 맞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진료보신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약물이나 재활 위주로, 어차피 통증은 제가 환자분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적으로 안 아프게 하는 건 생활 습관밖에 없습니다. 생활 습관이랑 수술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나 약물에 너무 집착하시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실지 조금 더 선생님이랑 상의하시고 연구하시는 쪽으로 이영수님께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키 SM님, 구부렸다 펼 때만 아파요. 통증이 심해서 한 번에 못 펴요. 어디가 탈난 걸까요? 예, 구부렸다가 펴는 순간에만 아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때가 주로 아픈 거지 그것만 아프기는 보통은 그런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추정을 할 때 구부렸다 펼 때 아픈 거는 후관절의 압력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통증이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관절이 어디냐면은요, 제가 영상 자료가 있는데 영상들을 제가 잘 활용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척추뼈가 두 개가 맞물려 있으면 뒤쪽에 관절이 맞물려 있거든요. 후관절이 어딘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송의 취지를 살려서 인적관절대.
그러니까 후관절이라는 건 척추 뒤쪽에 관절이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전방전이증 설명한 거에 보면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조금 더 제가 많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림을 제가 더 빨리빨리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관절이 어디냐면요. 여기 척추뼈가 뒤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앞에 뼈랑 아래 뼈랑 위에 뼈랑 맞물려 있거든요. 보면 이런 식으로 위에 뼈랑 아래 뼈랑 맞물려 있는 게 뒤쪽에 있는 관절, 후관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관절이 요추에서는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허리뼈가 돌지 않는 겁니다. 수평으로 서서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후관절이 척추의 뒤쪽에 있는 관절인데 여기 이 그림에서도 보면 보이겠지만 앞으로 숙였을 땐 이 후관절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뒤로 제꼈을 땐 이 후관절의 간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구부렸다가 그러니까 구부릴 때 아픈 거는 디스크 쪽에 압력이 많이 가는 상황이신 거고요. 펼 때만 아픈 것이라면은 후관절 쪽에 문제가 있으실 가능성이 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한 번에 못 피실 정도로 후관절 원인만 가지고는 아프지는 않으시고요.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시고요. 그냥 협착증인데 그 허리 통증 요소가 조금 더 크신 경우일 가능성이 제일 크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더 아픈 게 있으면 이게 잘 구별을 못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계속 지속이 되시면은 일단은 그 진료를 한번 받아보신 거예요. 피기도 왜냐하면 이게 피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자세가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럼 계속 구부정하게 다니시게 되는데, 이게 계속 구부정하게 다니면 멀쩡한 허리도 아파집니다. 제가 어르신들한테 진료를 볼 때 자세가 나빠지면 수술을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멀쩡한 사람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60, 70 먹으신 분이 허리를 굽히고 다니면은 장기적으로 그런 허리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구부렸다 펼 때만 아프시면 모르겠는데 평소에도 내가 자세가 좀 구부정해지는 느낌이 있으시다면은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키키님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SH님, 저는 앉아서 다리를 벌릴 때 왼쪽 엉덩이 쪽이 아픈데요. 몇 년 됐고요. 요즘 충격파 치료 10회 받았고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네요. 예,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왼쪽 다리를 벌리고 아플 때 왼쪽 엉덩이 쪽이 아프시다. 예. 왼쪽 엉덩이 쪽만 아프고 사타구니 쪽은 전혀 안 아프시다면은 이거는 천장관절 쪽이나 혹은 후관절 쪽의 문제예요. 천장관절은 보통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천장관절은 이 골반뼈 밑에 골반이 있는 건데요. 충격 파열을 10회 정도 봐도 조금 완전히 없어지니까 제가 신 SH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러니까 언제나 환자분들에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통증 치료는 언제나 완전히 없애시려고 받으시면은 그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자분들이 뭘 아프면 불안하고 신경 쓰이니까 하나도 안 아파서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은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통증을 약물 주사 시술로 0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퍼센트로 줄이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특히 신경계 통증은 예민하게 바라보면 대부분 어느 정도의 통증이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약물이나 주사 시술 통증 0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론적으로 0이 잘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증이라는 거는 저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인간이란 동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약간 불편하면 그 동작을 하지 말라는 신호고 약간 불편하면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신호인데 그 불편감이 크지 않을 때 불편감을 0을 만들기 위해서 과도한 약물, 주사, 시술, 물리치료를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목적이 달성이 잘 안 됩니다. 달성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되셨다면은 어차피 그리고 충격파 치료도 10회까지 하셨으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예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신 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활 습관, 결국 다시 안 아프게 그러니까 구조적인 통증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구조가 유지만 되면 대부분 통증은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오늘 아프기 시작하면 이게 영원히 아플 거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구조가 더 나빠지면 그 정도 통증이 계속 있는 거지만 구조가 그 상태에서 유지만 되면은 통증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퇴행성 관절염에서 나았다 완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퇴행성 변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상태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통증을 못 느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통증은 어떤 의미에서 기울기의 반영입니다. 나쁜 상태에 비례해서 나쁜 게 아니고요. 상태 변화에 기울기에 따라서 통증이 생긴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시는 것보다 비슷한 정도의 통증이시면은 아 이게 더 악화되진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생활 습관으로 환자분이 통증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지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생활 습관으로 통증을 줄이시면 그건 환자분이 스스로 치료하시는 겁니다. 근데 약이나 주사, 시술로 치료하시는 거는 스스로 치료하신 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완전히 없애지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자세, 어떤 동작에서 통증이 더 생긴지를 하시고 어떤 식으로 운동해서 그쪽 부분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지 그쪽 부분이 힘이 떨어지게, 힘이 더 증가하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환자분께서 연구해 보시는 게 신 SH님한테는 좀 더 건강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너무 많이 주시네요. 저 어제 캐비넷 손잡이에 슬개골 중앙을 부딪혀서 파열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오늘 한의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무릎을 굴곡했을 때 통증이 있고 다리를 지지할 때 통증이 있어요. 24시간 안 지나서 좀 더 지켜봐야 할까요? 보통은 지금 말씀을 하셔서 보통 한의사 선생님들도 대부분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은 뭐 병원 가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성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슬개골이 갑자기 타격을 입게 되면은 뼈가 부러진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가능성 뼈가 부러졌을 가능성, 2번 가능성 뼈가 눌리면서 충돌하면서 안쪽 연골이 약간 상했을 가능성, 3번 가능성 단순 타박일 가능성,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뼈가 부러진 경우는 뼈를 울리도록 단순히 퍼커션, 그러니까 살살 두들겨 봤을 때 뼈 전체에 떨림과 진동을 줬을 때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엑스레이상 안 보여도 그게 있으면 골절에 가까운 상태를 상당히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촉진을 한의사 선생님이 잘 해줬을 거라고 전 믿고요. 그리고 근데 보통 이렇게 부딪히면은 뼈가 파열은 잘 안 됩니다. 그냥 근데 파열되는 그 강한 자극을 느끼셨다면 대부분 그건 연골 자체에 강한 힘이 갔을 때 파열됐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시린 느낌이 좀 오래 가실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무릎 안쪽에 슬개골 연골이랑 대퇴골이 세게 부딪혀서 이 연골 자체가 어느 정도 약간 좀 까진 형태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릎 뭐 굽히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통증이 있으실 겁니다.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이 근데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한의원에서도 찍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한의원들도 좀 큰 한의원들 가면은 영상학과 선생님이 기본적인 프로텍션을 위해 보호를 위해서 진단을 해주시긴 하긴 하지만 근데 괜찮으실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괜찮으실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파열됐다는 걸 연골에 강하게 힘이 떨어졌을 때 느끼실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김성호님, 평상시에는 문제 없는데 5분여 이상 쪼그리고 있다가 일어서면 허리가 아파서 바로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통은 환자분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시겠어요. 자기 하는 일이나 직업적인 부분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 걸 텐데요. 보통은 그러니까 환자분이 이렇게 보십니다. 5분 이상 쪼그려 앉으면 뭐가 컨디션이 달라지는 거냐면요. 근육의 피로가 쌓여서 협응력이 깨지는 겁니다. 대부분. 걷다 보면 일정 시간 지나면 어떤 자세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거. 오랫동안 서 있다 보면은 허리가 아프거나 그런 게 대부분 뭐냐면은요.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근육들이 비슷하게 어느 정도 텐션을 유지하면서 이게 근육들의 힘으로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근육들이 협응력이 충분하지 않고 근육 트레이닝이 덜 돼 있으면 이게 힘이 빠집니다. 그럼 이게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떨어지는 힘이. 예, 그래서 환자분이 직업적으로 저런 그러니까 동작을 계속 하셔야 된다면 이건 배에 힘주기, 그리고 코어를 바르게 걷기, 바르게 허리 숙이기, 재활 훈련을 통해서 그런 동작을 해도 견디실 수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안 할 수 있는 게 손쉬운 선택인데 환자분이 저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유튜브 영상 찍은 것도 있고 배에 힘주는 방법, 바르게 걷는 방법, 그리고 허리 숙이는 방법에서 제가 각각 강의 드린 게 있으니까 유튜브에 제 이름 치시면 검색하시면 조금 힘드시지만 찍은 게 너무 많아 참기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재활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SS님, 허리와 목 디스크가 있습니다. 경막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때 몇 개월에 몇 회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목과 허리에 주사 맞춰서 입은 횟수인 거예요? 아니면 따로 횟수를 많이 맞은 거예요? 많이 맞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무슨 부작용이 있을지 인체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학회나 그 경험적인 권고 사항이 있을 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험적인 권고 사항이 있을 뿐이고 그건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이고 환자분 상태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판단해서 그냥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몇 개월에 몇 회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환자분들이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제가 다른 선생님들의 치료의 자율권을 어떤 의미에서 침해하는 메시지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스럽고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아픈 걸 잊어버리려고 주사 맞으시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통증은 아주 심할 때, 그러니까 저는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요? 약이든 주사든 치료를 하고 나서 원래 통증의 3분의 1 가까이 떨어지시면 약이나 주사는 다 끊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 남은 통증은 생활 습관, 자세 같은 걸로 내가 노력해서 없애시려고 하셔야지 약물이나 주사를 의지해서 계속 아픈 걸 잊어버리려고 하시면 문제는 뭐냐면요. 꼭 해롭진 않을 수도 있는데요. 덜 아프니까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더 빨리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결국은 더 빨리 망가지는 사악한 결과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내가 1년에 몇 번까지는 안전하니까 그 주사만 맞고 나머지는 내 생활을 고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보통은 현명하지 않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사는 많이 불편할 때 위주로 꼭 필요할 때 내가 일상생활이 안 될 때 위주로 맞으시고 내가 편하게 지내려고 주사 맞으시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몇 개월에 몇 회 맞을지 고민 안 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SS님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강나영님, 앉아서 업무를 보다가 일어나서 허리를 푸는 스트레칭 동작이 있을까요? 잠깐 천천히 걷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강나영님한테는 유튜브에 제 이름으로 걷기라고 검색하시면은 제가 그 쇼츠 영상도 있고 비욘디 선생님들이랑 같이 만든 영상들이 있는데요. 환자분이 말씀하신 접근 방법이 옳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앉아서 아픈 거를 앉아서 어떤 자세를 바꿔서 해결하려면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밸런스가 맞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세를 이렇게 뒤집어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협응력을 키우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르게 못 서는 사람이 바르게 못 걷는 사람이 바르게 서기가 어렵고요. 바르게 못 서는 사람이 바르게 앉기가 힘듭니다. 환자분이 앉아서 허리가 불편하시고 그러면 바르게 쓰는 연습을 해보시고 필요가 있고요. 바르게 쓰는 게 잘 안 되면 바르게 걷기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여기 보이는 간단한 스트레칭인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걷기 하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벽에 대면은 머리 앞 자세가 거북목에 대한 반대쪽에 스트레칭이 돼서 등과 흉추와 목이 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폈는지 보기 위해서 날개뼈로 팔을 흔들다 보면은 가슴이 적절하게 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앉아 있다 보면은 골반의 전경사가 되게 심해져서 오리궁뎅이 형태로 자꾸 앉아 계시게 되는 게
상시적인 허리 통증이 되게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리를 좀 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되시면 다 해보시면 좋은데 정 그러시면은 앉아있을 때 허리가 아프시면 이거 제일 좋습니다. 3번 동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오리궁뎅이가 되면서 이게 자꾸 허리 압력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하시고요. 하나 더 한다면은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머리가 자꾸 앉아서 사무직 근무하시다면 머리가 자꾸 앞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이걸 뒤로 보내려고 하는데 실제로 머리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턱만 뒤로 가시는 경우, 턱만 당기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럼 문제가 오히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머리랑 흉추를 같이 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이렇게 잠깐 이거 하시는데 한 30초? 1분 안 걸립니다. 이렇게 살짝 스트레칭을 하시고 내 몸에 맞는 밸런스를 좀 느끼시면서 다시 앉아서 근무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도 너무 여러분들이 질문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들의 좀 더 충실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제가 그 질문자분들의 질문에만 답하려 한 게 아니라 보통 하늘에서 나만 특별하게 아픈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픈 내용을 들어보면은 내가 아픈 것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지 대부분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아프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아픈 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많은 질문 주신 분들한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의사가 되도록,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